안녕하세요, 소닥파파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아이한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또는 왜 아이가 내 말에 별로 반응이 없지? 또는 나를 왜 이렇게 무시하지? 이런 생각. 아니면은 내가 뭔가 육아를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난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애가 내 생각대로 잘 안 따라주지? 애기를 키우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해답을 조금이나마 제가 그래도 찾아드리기 위해서 부모의 기질이, 그러니까 나의 기질이 육아 스타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기질에 따라서 어떤 육아 전략이 효과적인지, 사실 여러분도 아마 본인의 스타일이나 본인의 방식을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걸 남이 짚어주고 남이 지적해 주는 거랑, 그렇게 해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거랑, 그냥 무의식적으로 계속 똑같은 육아를 하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의 스타일을 제가 한번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 왜 부모의 기질이 중요할까요? 특정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지식을 알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생각만큼 애들이 따라오지 않는 그런 관계죠. 여러분하고 기질도 다르고 MBTI도 다르고 성별도 다를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근데 그 관계의 중심에는 아이가 아니라 내가 있는 거죠. 내가 성인이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그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아이를 어떻게 바꿀까? 아니면 내가 얘를 어떻게 만들어야지,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잊고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하는 방식들이 나는 30년, 40년 해오던 방식이니까 다 옳다고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TCI, JTCI 말고 나의 기질, TCI 검사를 통해서 나의 기질을 이해하면 내가 어떤 양육을 했는지, 또 아이와 왜 충돌이 반복되는지, 나는 어떻게 하면 한 차원 더 높은 육아를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TCI는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육아 스타일에 큰 영향을 주는 핵심 기질은 4가지입니다. 꼭 이거를 검사를 안 하더라도 지금 제가 드리는 설명만 봐도 나는 요런 스타일이네 라고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움 추구입니다. NS. 이게 높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내가 새로운 자극, 새로운 것들을 계속 추구하기 때문에 즉흥적이고 창의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감정적인 반응이 빠르고 약간 무계획형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낮은 경우에는 새로움 추구를 조금 깊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계획적이고, 또 그걸 하기 위한 규칙들에 대해서 조금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겠죠. 무조건 높다고 좋고 낮다고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NS, 그러니까 새로운 추구가 높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와 놀이는 잘 하지만 사실 일관성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은 엄청 재밌게 놀아줬는데 다음날 나는 좀 지겨워서 우리 오늘 다른 거 하자 라고 했는데 아이는 아직 이걸 더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 일관성이 떨어지니까 엄마나 아빠의 어떤 분위기를 계속 갈피를 못 잡고 조금 눈치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낮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가 너무 신중하고 계획적이면 아이의 템포에 못 맞추고 아이의 어떤 그런 새로운 거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위해 회피입니다. HA라고 하고, 이게 높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위험한 것들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강하겠죠. 그러니까 걱정이 많고 불안도 많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그냥 안 하려고 하고 조금 위험한 거에 대해서 조금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가위 같은 것도 안전가위이긴 한데 그래도 막 하려고 하면 엄마가 옆에서 잡고 손으로 잡고 어머님이 직접 해주고 아기가 직접 하는 거를 좀 막게 되죠. 위에 회피가 너무 낮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쳐도 되지 이런 식으로 낙관적이고 대범하고 실수해도 관대하다. 들으면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지만 이러다가 안전사고도 낼 수도 있고, 아기들은 오히려 약간 보호가 필요한데 너무 괜찮아 이렇게 하면 약간은 방임적인 느낌이 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상 의존.
그러니까 사회적 민감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높은 경우에는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고, 이땐 타인은 당연히 아이겠죠. 그러니까 아이의 반응에 굉장히 민감해지는 겁니다. 아이가 울면 막 달려가게 되고, 또 아이가 뭔가 좀 좋아하면 또 막 너무 좋아하게 되고, 이게 이제 정서적 교감이 잘 된다는 장점은 있는데 너무 높은 경우에 오히려 그 감정 기복에 휘둘릴 수 있겠죠. 반대로 이게 너무 낮은 경우에는 아이의 감정에는 별로 신경 안 쓰고 논리적으로 뭐 울든가 말든가 파워 T처럼 감정은 뭐 그 감정이고 넌 이걸 잘못했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상처를 입히고 감정적인 교감이 좀 잘 안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지향성, 이제 이게 높은 경우에는 책임감도 있고 목표 지향, 이상형에 대한 지향, 그 다음에 자기 통제, 내가 어디까지 가기 위한 나의 통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고, 낮은 경우에는 뭐 딱히 목표를 할 게 없으니까 뭔가 계획을 세우기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냥 닥치는 것들만 막 해내게 되고, 딱히 목표가 없으니까 뭐 굳이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에 좀 쉽게 좌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높으면 일관되고 체계적인 육아를 할 수가 있겠지만, 아이라는 게 사실 저희 성인만큼 인내심이 강하지 않잖아요. 스텝을 계속 막 억압적으로 시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가지 타입의 보호자 유형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훨씬 더 아이한테 좋은 육아를 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획형 부모입니다. 새로움 추구는 조금 낮고, 그 다음에 자기 초월은 조금 더 높은 경우입니다. 특징은 이제 규칙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훈육에 강하고, 자기 통제력도 강하고, 위험에 대해서 미리미리 잘 대비해서 굉장히 뭐 일관되고, 그 다음에 누가 보기에 똑부러지는 육아를 한다고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단점은 이제 아이의 감정 표현이나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인내심도 아직 낮고, 뭐 오늘은 또 뭐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오늘은 다른 걸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보호자의 그 루틴에 맞춰서 하게 되니까 아이의 자율성은 조금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라면 내 감정, 그러니까 내가 아기들을 완벽하게 키우고 싶은 나의 감정은 조금 인정을 해주고, 반대로 아이의 감정, 아이가 오늘은 이걸 하기 싫구나, 또 아이가 또 이런 걸 하고 싶구나, 이런 것도 인정을 해주고, 불규칙한 감정에 대해서 조금 인정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 그 나의 어떤 욕구를 참고 아이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연습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형 부모입니다. 사회적 민감성 보상도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자극 추구도 굉장히 높은 경우입니다. 아이의 감정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러니까 아이의 자극에도 굉장히 민감하고,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고, 아이가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 있고, 막 헬리콥터 마음이 되기 쉬운 성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점은 이제 정서적으로 공감이 우수하니까 아이랑 이제 유대감이 좋고, 단점은 걱정이 너무 많을 수 있다. 계속 쫓아다니면서 보호하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다. 그럴 때 이분들이 참아야 할 것은 적절한 거리두기, 그 다음에 나의 감정적인 여유 훈련을 꼭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해줘야 되는데, 뭐 아니면 저렇게 해서 뭐 울면 어떻게 하지 싶지만 꾹 참고 그냥 뒷짐지고 뭐 TV를 본다거나 계속 신경을 좀 덜 쓰려고, 물론 신경을 쓰고 있겠지만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부모는 이제 즉흥형 부모입니다. 자극 추구도 높고, 그 다음에 이상향도 낮은, 그러니까 진짜 그냥 내 지금의 자극에 엄청나게 몰두하고 있는 이런 즉흥형 부모입니다. 굉장히 창의적이고 유쾌하고, 뭐 아이가 뭐 해도 뭐 잘 받아주고, 뭐 그렇지만 일관성은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거 했다가, 오늘은 된다고 했다가, 그 다음 내일은 또 안 된다고 했다가, 뭐 오늘은 이거 뭐 같이 하자 했다가, 오늘은 뭐 귀찮다고 했다가,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아이가 조금 혼란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내부터 규칙을 좀 설정을 하고, 너무 유연한 것들을 조금 억제시켜서 내가 오늘 하기 싫더라도 오늘도 한 번 더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좀 일관성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통제형 부모입니다. 위험 회피도 높고, 그 다음에 자기 초월성도 높은 그런 부모인데요. 책임감도 강하고 계획도 굉장히 철저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죠. 위험 같은 거 별로 없이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모입니다. 하지만 이걸 내가 다 계획을 세워서 내가 스텝을 다 차근차근 하기 때문에 아이는 도전할 일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기회도 적어지게 되고 뭐 부모가 시키는 것들만 하면 뭐 다 차근차근 되긴 합니다. 아이가 뭐 하다가 잘 안 돼서 울고 뭐 이런 것들도 성장의 과정으로 허용하고 답답할 수 있지만 그거를 기다려주고 다시 시도해주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모 타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이제 들어보면 보통 이제 어머니 분들이 그렇죠. 약간 불안해하는 엄마랑 아주 뛰어노는 남자아이 사이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이가 어디 다치진 않을까 막 계속 쫓아가는데 또 여자가 아무래도 체력이 아이들보다는 훨씬 낮으니까 나중에는 지치니까 막 놀고 싶은 아기를 그냥 억지로 끄집어 가지고 그냥 집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아이는 놀만 하면 위험하다고 자꾸 붙잡고 뭐 이러니까 짜증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놀러 가도 기쁘지가 않고 서로 스트레스 받을 생각부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행한 이제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엄마는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엄마는 아이에게 안전규칙 뭐 몇 가지, 엄마가 진짜 안 되는 몇 가지만 지켜주면 자유롭게 놀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 놀이터 구역 밖으로는 안 나간다, 그네 같은 거를 너무 위험하게 타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뭘 뭐 집어 던지지 않는다, 이 정도만 지켜주면 안에서 뛰어놀고 뭐 그네 타고 시소 타고는 다 해도 된다 라고 하면 이제 서로 어느 정도 선에서 절충을 할 수가 있겠죠. 양쪽 다 조금씩은 참아야 됩니다. 아이도 몇 가지의 규율은 지켜야 되고 엄마도 불안해 보이지만 그래도 내 범위 안에 있다면 지켜보는 걸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조율을 해서 조금 더 잘 풀어나갔던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이번엔 반대로 굉장히 즉흥적인 아빠입니다. 여자아이, 굉장히 예민한 여자아이입니다. 아빠가 오늘은 야 뭐 라면 먹을까? 뭐 아니면 오늘은 레고 가지고 놀까? 인형놀이 할까? 이렇게 했다가 내일은 오늘 뭐 라면 안 먹을래, 아니면 뭐 오늘은 이거 하지마 이렇게 하면 이제 예민한 아이들은 갈피를 못 잡는 거죠. 예측 불가 상황에 이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고 딸 아이는 굉장히 안 가고 싶어 하게 됩니다. 꼭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약간 즉흥적인 보호자라고 하면 이거는 항상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그 선언한 것들은 지켜주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이가 계속 일관되게 이거는 뭐 말을 하니까 이때 지켜주겠구나 예측이 가능해야지 아이들이 좀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고 훨씬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고 나면 이제 보호자분들이 보통 자책을 많이 하십니다. 내가 이런 걸 못 해줬기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됐어. 뭐 결국은 이거는 잘잘못이 아니라 성향 차이입니다. 나는 즉흥적인 성향이고 아니면 계획적인 성향이고 해도 지금까지 회사도 다니고 다 잘 살았는데 다른 아이, 그러니까 나의 아이와의 관계 차이, 성향 차이인 거죠. 그래서 이건 절대 잘잘못이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를 아느냐 마느냐, 우리는 인사이트라고 이제 의학계에서는 많이 말을 하는데 인사이트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런 다음에 내가 사실 아기가 참기는 쉽지 않으니까 성인이 참아주는 인내력 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 쉬운 점은 내가 참아야 할 부분이 굉장히 명확해지는 거죠. 나는 조금 즉흥적이니까 아이한테 계획을 주려고 노력해야지, 이거 하나만 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육아가 훨씬 덜 힘들게 되고 나도 명확해지니까 조금 더 편해지고 아이도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겠죠. 조금 더 육아가 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소아과 아빠의 과학육아 소닥파파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기질 기반으로 감정 코칭, 특히 감정 조절 잘 안 되고 짜증내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거고, 그거에 이어서 나중에는 이제 소아과 약들, 해열제 먹는 법, 그 다음에 뭐 감기약 먹는 법,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을 수 있는지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